2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본 신우이가 쓴 글이죠. 그리고 본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보고 그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시어머니, 경상도 시어머니가 다 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다 써달라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원제 시부모님의 눈물, 그 글의 여동생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저는 그 글의 친동생 신우이입니다. 원래는요 그 글 보고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아니 다들 무슨 저희 부모님을 은혜도 모르는 후한무치 취급하는 걸 보고 이렇게 몇 자 적어봐요. 사실 저도 그날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솔직히 그 말 뱉자마자 바로 후회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게요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제가 천하의 개씨양 나쁜 년이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터놨어야 하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때 그 장소가 그닥 적절치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래도 저희 작은 집도 그렇고 저희 오빠네도 그렇고 지금 저희 엄마 아빠의 심정이 어떤지 아주 조금은 헤아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했던 겁니다. 왜 욕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저희 오빠가 가장 큰 피해자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오빠 혼자 떨어져 있고 저만 부모님 그늘 아래 살았다는 거, 그걸 가지고 저보고 큰 혜택을 받았다? 이거는 좀 글쎄요. 일단 제일 먼저 틀린 부분부터 정정을 하자면 당시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다 망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두 분이 같은 회사에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동반 퇴직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그 퇴직금으로 작은 아버지네처럼 어떤 사업, 똑같은 건데 밝히진 않을게요. 그걸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아빠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고 이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는 수 없이 집을 빼고 그 돈으로 트럭을 구입하고 채소 장사를 시작하신 거죠. 월세로 옮기고. 당연히 온 사방천지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와 오빠만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고 당시 어린 아기였던 저 다리에요 시퍼런 줄이 생길 정도로 하루 종일 엄마 등에 매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할머니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결국 오빠랑 작은 아들네 할머니를 같이 이제 모시게 된 거죠.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도요 제 어린 시절 생각하면 진짜 맨날 엄마 등에 매여 있거나 물론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어려서. 하지만 맨날 그냥 트럭에 앉아 있었던 거 이런 기억뿐이고요. 어쩌다 가끔 트럭 타고 지나가다가 야채 트럭 지나가다가 다른 아이들이 퐁퐁 트럭에서 말 같은 거 타는 걸 보면 트럭 뒤에 그 말 달려 이거 있죠. 옛날 그거 그런 걸 보고 저도 타고 싶어 했었지만 그 300원, 500원도 아껴야만 하루라도 더 빨리 모든 가족이 다시 뭉쳐서 살 수 있다라는 우리 아빠 말씀에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몇 번 조르지도 못했어요. 제가 혜택을 받았다고요? 아니 누린 게 없는데 무슨 혜택이야. 늘 그랬어. 마음이 저 멀리 있는 오빠만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 항상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감정바지. 그러다 가끔 작은 집이랑 가족 모임만 하고 오면 삼촌 내외와 오빠의 말과 마음에 상처를 받아 울컥하는 우리 부모님 달래는 거. 그게 제 일이었어요, 일. 유독 저희 오빠에게만 조심스러운 부모님의 태도. 거기에 삼촌 내외와는 막 살갑고 장난도 치고 때로는 티격태격 싸우기까지 하는 오빠가 정작 친부모인 우리 부모님에게는 엄청 깍듯하게 대하는 그 모습. 친척 동생과는 나이 30이 훌쩍 넘은 지금도 서로 머리를 잡아당기며 마치 친오누이인 양 허물없이 지내는데 친동생인 저는요 마치 저를요 자기 친구의 여동생인 그런 느낌으로 대해요. 그냥 적당한 거리에 서서 의례적인 안부를 묻는 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제가 혜택을 받은 사람인가요? 그리고 오빠가 다시 왔다가 작은 집으로 다시 갔다는 그 부분에서 저희 부모님에게 욕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건 아니죠. 이건 진짜 오해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당시 저희 엄마 아빠요 정말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솔직히 오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때 같은 새끼랑 떨어졌다가 다시 합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당시 저희 오빠는요, 사투리 억양이 너무 심해서 그런가 학교에서 놀림 왕따를 당했고, 또 그런 것 때문인지 소심하게 변하면서 저나 엄마 아빠에게도 멀어져 갔어요. 가까이 오지를 않아. 마치 옆집 사람들 같은 느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툭하면 학교를 마치고 작은 집에 간다며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오는 기행도 수차례입니다. 너무 어린애가 택시 타고 멀리 가니까 아마 파출소로 갔나 봅니다. 기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게다가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엔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막 자기가 부모를 잃은 미아인 척 연기를 하며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작은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엄마가 실수로 혼자 버스 타고 갔어요.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버스에 태워가지고 저 멀리 시골 지방까지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몇 시간씩 행방불명이 되는 거죠. 10살짜리가. 그러다가 생뚱맞게 온 집안이 난리가 난 상태에서 갑자기 작은 집에서 뿅 하고 나타나니까 양쪽 모두, 저희 집도 그렇고 작은 집도 그렇고 난리가 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때 정말 많이 어렸거든요. 기껏해야 5살, 6살이야. 그런데 이걸 왜 다 기억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 아빠 때문입니다. 오빠가 집에 안 들어왔는데 몇 시간이나 말도 안 하고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가만히 집에 멍하니 있었다고 눈물 쏙 빠지게 엄청나게 혼이 났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래요. 이거는 절대 제가 혼날 일이 아닌데 그런 만큼 어른이었던 당신들도 분명 그 사실을 아셨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 이거는 너무나 속이 상한 나머지 할 수 없이 저를 혼냈던 것 같아요. 왜냐? 감히 아들한테 화를 낼 수는 없었으니까. 절대로 화 못 내요. 아무리 잘해줘도 가까워지기 힘든 자식, 고생할까봐 고생하지 말라고 품에서 떨어뜨려 놨는데 그랬던 그 마음과는 달리 아니 오히려 그게 독이 돼가지고 친부모인 당신들 품으로는 절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자식이 됐으니까 어떻게 화를 내. 그래서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가버리는데 맨날. 그리고 저랑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정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전후에 그런 거라고 하죠. 힘든 시기를 함께 겪어왔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운해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나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그런데 미울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런 만큼 그리고 그걸 떠나서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작은 집에 고맙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마음도 품고 계시고. 그런데 말이죠.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그게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겠나요? 새언니가 저하고 안 친한 거 이거는 솔직히 저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친오빠하고도 안 친한데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럼에도 나쁘지 않게 지내는 걸로 만족을 하면서 또 그런 만큼 또 작은 집이랑 왕래가 잦아 편한 거 그거 다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 초반엔 안 그러다가 이제는 작은 집 식구들한테는 어머님, 아버님, 시댁 이러고 저희 집을 지칭할 땐 큰 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댁인데 큰 집이래요. 큰 집.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은 입에 붙어가지고 실수를 했니 어쨌니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며 웃는데 우리 엄마가 안 울게 생겼어? 저희 엄마 아빠는요.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저희 엄마 오랜 난임 끝에 낳은 첫 아이가 바로 저희 오빠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알면 좀 적당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엄마 아빠 안 볼 때야 서로 엄마 아빠 아이고 우리 아들 이래도 보고 있을 때는 자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말로 저희 엄마가 미친 개사이코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들 손주 며느리 뺏겼다 이러면서 울겠습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저런 식으로 계속 상처를 주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조카까지 그러니까 터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 따위가 감히 어딜 나서냐고요?
아니 그럼 내 부모님이 당신들 가슴에 쌓인 한 때문에 울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고의적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런 만큼 오빠 혼자만 피해를 받았다?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댓글 1번. 그래 뭐 신우이가 쓴 글까지 읽어보니까 두 집안의 사정 뭐 다 이해는 가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오빠 키워주고 할머니까지 챙기고 있는 그런 작은 집에다가 왜 그 지랄을 하냐 이거야 아니가? 어? 야 거기서 온 가족이 울고불고 하면 작은 집은 뭐가 돼 새끼야. 나중에 너고 오빠 혼자 불러다가 얘기를 하든가 어? 그렇게 했어야지. 여기서 제일 큰 피해자는 너고 오빠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그냥 작은 집 사람들이야. 2번. 내가 너가 옳게 언니 그래도 썼지만 이 신우이가 거기서 핵폭탄을 터트림으로써 어쩌면 극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말의 여지마저 개박살 난 거죠. 이거는 엄마가 우는 데서만 끝났어도 이런 파국은 아니었을 텐데 네가 나서는 바람에 접시가 와장창 다 깨져버린 거야. 3번. 그래 뭐 엄마가 우는 거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물론 큰 실례지만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네가 거기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새끼야. 4번. 100번 1000번 양보를 한다고 해도 그래 작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뺏겼다가 뭐야 뺏겼다가 힘들 때 맡겨놨다가 이제 와서 뺏겼다라는 이런 소리 들으면 그 작은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 얼마나 어이없고 허무하겠어. 왜 울고 지랄이야. 이런 걸 보고 딱 그런 거란 말을 하죠.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놔. 5번. 그래 뭐 보니까 이 신우이도 많은 고통을 당했었네요.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이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빠도 그런 기행을 했던 거겠죠. 자기 친부모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아무튼 이제라도 다들 잘 풀고 앞으로는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6번. 뭐야? 뻐꾸기 가족이냐? 알 낳고 도망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뺏겨? 뭘? 남의 자식 키우는 거 그게 보통 일인 줄 알아 이 새끼야? 에라이 못됐냐나. 7번. 너고 오빠 결혼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며느리 생기고 손주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서 발목을 잡는 거 봐. 아우 씨. 아들은 우리 말을 안 들어 처먹어도 며느리만큼은 무조건 우리 말을 들어야 돼. 뭐 대충 이런 거냐? 못됐다 못됐어. 8번. 그래 너랑 네 엄마 마음 이해는 간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은 틀렸어. 어찌됐든 그들은 목숨을 구해준 은인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벌 받는다. 뭐 보니까 나름의 사정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런 느낌입니다. 뭐 잘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 어떻게 보면 좀 비극이네요. 비극 그죠? 여러분의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